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충북을 비롯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신청한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승인했습니다. 충청권이 2027 유니버시아드 개최의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인데요. 하지만 정부 차원의 결단이 없으면 세계 기구에 유치 신청서조차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긴장감 속에 개표가 진행되고 찬성 81표, 반대 1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충청권을 국내 개최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충청권은 세 번째 도전 만에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제34회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충청권 지역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으로 170여 개국에서 15,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충청권으로서는 560만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체육 인프라 확충과 막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광부와 기재부 등의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유치 신청서 제출, 우선협상 도시 선정 등의 남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개최지 선정 방식을 바꾸면서 우선협상 도시 선정이 내년 1월로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정부 승인이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기한인 오는 9월까지 유치 신청서 제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비상수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타당성 면제 조치를 하고 신청하는 이런 단상을 가졌기 때문에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는 충청권을 넘어 체육계 모두의 숙제가 됐습니다. 이제 본선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얼마 전 여성 징병제를 놓고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20대 직원의 70%가 여성일 정도로 여직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청주시가 여성들도 야간 당직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남직원들의 잦은 숙직 피로도를 나누자는 건데 여직원들도 크게 거부감이 없어 보입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정책기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신아 씨. 공직에 들어온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 숙직을 섭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남성은 밤에, 여성은 주말과 휴일, 낮에만 당직을 서왔는데 여성도 야간에 당직을 서는 통합 숙직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남자나 여직원 이런 구분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분위기고요. 야간 당직을 도맡아온 남직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도 남성의 74%, 여성도 절반이 훌쩍 넘는 61%가 여성 숙직 제도에 찬성했습니다. 숙직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음날 대체 유무를 쓰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자주 숙직을 쓰다 보면 피로도도 좀 증가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남녀 통합 숙직은 청주시가 여직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입니다. 실제로 청주시 20대 직원 중 여성이 69%, 남성은 31%에 불과하고 현재 5대 5인 전체 직원 성비도 곧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조사한 전국 112개 기초단체 중 서울시 마포구와 인천시 서구, 전남 여수시, 울진군 등 24곳도 이미 통합 숙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간담회 결과를 봤을 때 이제는 그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녀가 같이 좀 분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라고. 청주시는 앞으로 석 달 동안 매주 목요일 남녀 혼성 형태의 통합 숙직을 운영해 본 뒤 개선점이나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복권 판매점은 차상위 계층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운영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자가 사망하면 자격이 상실돼 남겨진 가족들에게 생계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에 사는 노승현 씨는 아버지와 함께 복권 판매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오랜 신장투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복권 판매 대상자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권 판매점을 개점 1년 만에 문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달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장을 접어야 된다고 하니까. 로또나 연금 복권을 판매하는 동행 복권은 건강 악화, 매출 부진, 사망 등의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부여한 복권 판매 자격을 해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생계 걱정은 잊을 수 있겠다는 부푼 꿈이 깨지고 졸지에 1,000만 원이 넘는 빚만 남게 된 겁니다. 1,500만 원 대출을 받으셨는데 지금 남으신 거는 1,200만 원 조금 더 남으신 것 같아요. 1,000만 원 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 동행 복권은 생활 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장애인 등 우선 계약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해 판매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약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만큼 사망 등 우발적 상황에 대한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과 같은 비자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치 않은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제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은 유족은 슬픔에 빠질 겨를도 없이 생계 걱정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얼마 전 증평군에서는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검거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취약 시간대였는데요. 코로나로 단속이 좀 느슨해진 사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위태롭게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바닥에 부딪힌 얼굴을 감싸며 일어나더니 갑자기 바로 옆 편의점 의자를 마구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차에 타려다 말고 또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한참 난동을 부리던 운전자는 다시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1시 20분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편의점 앞에서 30대 남성 A씨가 만취해 기물을 파손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검거됐습니다. 음주운전자가 검거된 골목입니다. 이곳 골목은 최초 신고된 편의점으로부터 3km가량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218%로 면허 취소 기준의 3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단속이 느슨한 새벽 취약 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2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도주 2차 피해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 경찰이 도주 방향을 CCTV로 확인 검거한 것입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이 세계 거장들의 명화를 한자리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충주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실제 크기와 똑같이 제한된 명화 48점을 5가지 색깔로 재구성한 세계 명화와 함께하는 색깔 여행전인데요. 이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납게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 붉은빛 망토를 입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열정적인 사랑과 에로틱한 기쁨을 노란빛으로 표현한 키스. 모네의 생타드레스 정원, 샤갈의 도시 위에서,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등 세계적 거장 16명의 대표작 48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도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가까이서 본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주 중원문화재단이 마련한 세계 명화와 함께하는 색깔 여행전. 빨강, 파랑,
초록, 노랑, 검정 등 5가지 색깔로 작품을 재구성해 명화를 직접 만나는 감동과 함께 색채별 특징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슨트의 쉽고 재미있는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평소 어렵게만 여겼던 미술 작품에 대한 흥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림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 전시회를 보고 아주 많은 관심이 생겼어요. 설명이 아주 쉬워가지고 재밌었어요. 특히 실제 작품과 똑같은 크기로 재현한 작품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특수 처리해 유화 특유의 재질감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또한 세계 거장들의 대표작을 모션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미디어 아트와 명화 캔버스 채색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시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관람객들을 위해 온라인 VR 전시관도 운영합니다. 전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관람할 수 있는 게는 굉장히 좀 드뭅니다. 레플리카 작품이지만 이런 유명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세계 명화와 함께하는 색깔 여행전은 오는 23일까지 충주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는 9월에 개막하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공모전에 역대 가장 많은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비엔날레 조직위에 따르면 공예 공모전과 공예 도시랩 공모전에 각각 858건과 16건이 접수돼 2년 전보다 71건이 많았습니다. 조직위는 코로나19로 대면 홍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20년을 이어온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이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은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 재활용률은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충북이 하루 1.2kg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세종, 대전 순이었습니다. 반면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대전이 68.2%로 가장 높았고 충북은 꼴찌였습니다. 감소세를 지속해오던 제천시 인구가 최근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제천시 인구는 13만 2,542명으로 전월보다 36명 증가한 데 이어 4월과 5월에도 각각 101명과 16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제천시가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주소 이전 캠페인과 대학생 주소 이전 시 장학금 지급 등 인구 증가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번 주 충북 지역의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충북 지역 전세 가격 상승률은 0.22%로 전주보다 0.06%포인트 뛰었습니다. 청주 지역은 0.2% 올라서 전주보다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가격 불안은 계약갱신 청구권제 시행으로 매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다주택자 규제로 투자주택의 전세 출현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6도 안팎으로 초여름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청주 13도, 충주, 옥천 12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5도 등 24도에서 26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